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월달 장도 다 끝났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시장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시황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IP 매매 현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네이버에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추천 종목 무료추천 종목 말고 VIP 매매 여기 매매 결산 있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 거 볼게요. 자, 그래서 2월 28일 거 보게 되면 자, 이번 주가 2월 28일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2월 24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이번 주는 룽투코리아와 삼보판지에서 각각 10%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였고 27일날 에림당 손절, 그 다음에 28일날 손절 종목 4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한 달간으로 놓고 보자 그런다면 2월 한 달간 총 19종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수익 낸 거는 14개, 그 다음에 손절은 5개, 그래서 승률은 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이 매매가 잘 되고 있었는데, 2월 24일까지는 완벽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2월 마지막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리스크 관리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항상 손절가를 마이너스 15% 잡아드리잖아요. 그래서 15% 선을 건드리게 되면 저는 가차없이 손절을 해버리는데 그래야지만 다른 종목으로 또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손절을 할 거는 손절을 해버리는데 어찌됐건 시장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손절을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장이 바닥을 찍게 되고 또 올라오게 되면 좋은 종목들이야 싼 가격에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달 매매는 뭐 이렇게 됐고 이번 주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일단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가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저번 주부터 딱 여기 구간 때부터예요. 여기 구간 때부터 조심하자. 여기서 신규 매수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 신규 매수 잘못 들어가다가는 꺾여버린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에 저항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누가 봐도 저항선 구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돌파를 못 해줄지 방향성이 아직 시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지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절대 신규 매수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하락할 걸 생각을 해서 신규 매수 접근을 하지 말고 보유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계속 버텨라. 어차피 지수 바닥 찍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면 지수가 빠진 것만큼 다시 상승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제가 저번 주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코로나19 영향도 제일 컸을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빠져버리면서 그 영향도 있을 거고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선이 막혀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1차적으로 이 박스권 구간을 지켜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예상도 과감하게 깨버렸죠. 저 이 박스권 구간일 때도 제가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에 올려드리는 거 시황 댓글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구간에서도 절대 매수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에 혹해가지고 또 매수나 추가 매수 들어갔다가는 안 된다. 응? 시장이 여기서 지켜줄지 한 번 더 빠질지 봐야 된다. 올라오고 나서 턴할 때 확실한 거 눈에 잡히고 방향성 결정되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시장 보기 좋게 완전히 한 번 더 깨버렸습니다. 자, 밑에 열려있는 구간 지금 540포인트예요 540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음 주 시장이 문제예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돌아섰어요. 돌아선 건 아니고 바닥에서 전환하는 포인트는 만들어 놨어요. 바닥에서 전환하는 포인트는 미국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시장이 기술적인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폭락이 나왔으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까지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 끝나고 나서 다시 꺾여버리느냐 이 구간이 또 아직 확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는 또 반등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기술적 반등 구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낚여가지고 야 이제 지수 저점 찍었네 이제 풀 매수 들어가야지 라고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상승 패턴이 이어지느냐 응? 아니면 이렇게 잠깐 또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느냐 이걸 아직 정확하게 방향성이 안 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뭐냐면 피크를 찍고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완전히 정점을 찍고 나서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게 확실해지게 되면 그때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나 그때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언제 찍어야 되느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국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을 때예요. 정점을 찍고 나서 꺾였을 때.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아마 지수는 턴어라운드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무너질 때. 그때 보게 되면 아마 지수도 제 생각대로 딱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한 요인은 뭐냐?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슈를 맞출 수가 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다만 지금 본다 그런다면 이때 당시에 작년에 코스닥 지수 무너졌을 때 보세요. 770선에서 540선까지 무너졌죠. 이때 떨어지는 거에는 날개가 없어요. 회원님들. 떨어지는 거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거에는.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뭐 전문가들 또 지금이 이제부터 반등 나오고 시작할 거다. 저점 찍을 거다. 그런 소리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구간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니까 그래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니까. 차트는 기본적으로 지표예요. 이 차트가 모든 걸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19의 이슈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를 단순히 차트만 보고 계산을 때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떨어지는 거에는 날개가 없다 그랬어요. 현재 구간에서 540포인트까지 한 12%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밑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12% 구간이 남아 있어요. 다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구간까지 찍어준다 그런다면 이때는 몰빵을 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에 대해서 주식 비중 100% 그리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서 수익 종목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 한 번 더 찍어주면 그런 구간이 오게 될 거고 근데 이 구간까지는 아마 작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월봉 차트를 보세요. 자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이때가 540포인트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8월달 작년 여름이었죠. 2019년 8월. 자 이때 찍었을 때 이때의 주가를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2014년 주가예요. 이때가 바닥 찍었을 때 주가가 5년 뒤로 백한 겁니다. 5년 뒤로 백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가가 5년 뒤로 백을 한다? IMF 또 터졌습니까? 국내 증세 완전 경제 휘청거렸어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 없이 5년 전 가격으로 희귀한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쉽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짜장면 값이 이때 1,000원이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2014년도 때 짜장면 값이 1,000원이었는데 그게 다시 5년 전 지금은 5,000원 받고 있는 짜장면 값이 5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다? 안 되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도 이 가격대가 5년 전의 가격대로 희귀한다? 절대 없는 가격대입니다. 국내 금융시장 완전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혹시나 더 밀리게 된다? 잠깐의 밀림은 있을 수 있어요. 작년 8월달 때처럼 바로 반등 나왔죠. 그때 밀리게 된다 그런다면 이때 다시 한번 저점 찍어주게 된다면 이때는 완전히 풀베팅을 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시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재차 하락이 나올지 자리를 지켜주는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반등 구간에 혹해갖고 매매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번 주 매매했던 거 좀 보게 된다 그런다면 룽투 코리아가 있었고요. 수익 낸 거 한번 볼게요. 룽투 코리아. 자, 룽투 코리아도 참 아쉬운 종목인데, 자, 보세요. 룽투 코리아 이때쯤 매수를 했는데 상승폭이 쫙 나왔죠. 그래갖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지수 영향 때문에 쫙 빠지는 모습이 또 나오게 돼버렸죠. 잘 팔고 나왔어요. 항상 목표가를 딱 달성을 하면 팔고 나와야 됩니다. 룽토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고 들어간 종목주인데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지켜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했습니다. 지지선 형성해주고 1차 지지선에서 2차 지지선 또 지켜주는 모습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때린 거고 121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종목 자체가 죽어있던 종목이 121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 그런다면 10중 팔고 단기적으로 10% 20% 오릅니다. 운이 좋으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요. 그만큼 장기 이동평균선 120선을 뚫어내는 종목들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종목들은 더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수익을 정확한 시점에 들어가서 15% 넘게 수익을 딱 보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삼보판지도 볼게요. 자, 삼보판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20선을 뚫어내고 나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금 이게 지금 121선 라인인데 121선을 뚫고 나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또 자리를 지켜주고 나서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골판지 제조업체인데 골판지 제조업체 테마가 잠깐 돌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택배가 증가를 많이 할 것이다. 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할 것이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을 안 돌아가니까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택배 서비스 쇼핑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지 회사들, 택배 회사, 그 박스 만드는 택배 박스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테마가 들어와서 종목이 한번 쫙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삼보 판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판지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상승이 잠깐 돌았었는데 우리는 이 테마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갔었죠. 매수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왜 좋냐면요. 일단은 보세요. 바닥을 다지는 게 확실하잖아요. 바닥을 몇 차례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닥을 다진다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저가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120선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상승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121선이 지금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 괴리도가 이렇게 크잖아요. 언제 상승이 나올 줄 모릅니다. 주가는 빠지지는 않겠죠. 빠지지는 않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하는 거냐면 121선 라인 근처까지 다 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되겠구나 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0선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폭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단기간 내에. 그래서 121선 돌파하는 종목들을 그래서 잘 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삼보판지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 나머지 손절 종목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밀리면서 싹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저번 주부터 신규 종목은 전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아예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 절대 매수 안 한다고 추천을 안 드리고 있고 최대한 현금 확보 무조건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놔라. 지수 떨어지고 나서 지수 반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밑에서 매수할 종목들 바글바글하다. 못 먹어도 20%와 30%짜리들이 종목들이 시장에 널려있다. 그게 바로 기회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참고 인내하라. 현금 확보 많이 해라 라고 제가 사인을 다 VIP 회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절대 일반 회원님들한테도 종목 신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몇 차례 매일마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 보유 종목들을 갖고 계신 개인 종목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되고 지수 제가 바닥 찍을 때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댓글에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이제 지수 바닥 찍었으니 추가 매수하세요. 신규 매수하세요. 등등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일반 회원님들도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주 시황 점검 및 VIP 매매 종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